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굉장히 많이 도드라져 보였고 얼마나 만족하는지, 돈 아깝지 않은지, 후회하진 않는지. 새살찜 시술을 받으면 붓기 때문에 차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붓기가 빠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과연 그랬을까요? 제가 한 1년 전쯤에 얼굴에 있었던 여드름 페인 흉터 제거를 위해서 새살찜이라는 시술을 받고 또 그 시술에 대한 후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었는데요.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었어요. 그리고 영상을 올린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살찜 시술 경과는 어떤지, 뭐 만족은 하는지에 대해서 후속 영상을 요청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. 새살찜 2탄 영상이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된 데에는 그동안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. 지금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새살찜 영상을 찾아보시면 못 찾으실 거예요, 아마. 한국에서는 볼 수 없게 지금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. 제가 이거를 몇 달 전에 이메일을 받고 알게 되었는데요. 제 영상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게 차단이 된 상태라고 해요.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새살찜 시술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지원이나 경제적인 대가,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100% 저의 사비로 진행을 한 시술이고요. 병원에서 제가 유튜브가 있다는 사실도 아예 모르셨어요. 저는 그냥 일반 고객이었던 거죠. 그리고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후기 영상을 만든 거고요. 그런데도 이 영상을 올린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아예 존재를 하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영상에는 시술 장면도 아예 포함되지 않았고 광고 영상도 절대 아닐 뿐더러 그 영상의 어디에도 그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가 않았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 조치가 되게 되었고 굉장히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이 후속 영상도 차단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또한 병원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제공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그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답장으로 한 분 한 분씩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에 게시글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새살침 관련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드름을 엄청나게 달고 살아서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송곳형 흉터부터 박스형 흉터 등등 흉터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했고 대부분 왼쪽 볼 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. 사실 그 흉터 친구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딱히 이걸 당장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계속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다가 하게 된 시술이 이 새살침 시술입니다. 이 새살침 시술은 어떤 원리냐면 이 흉터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파여있는 흉터라고 했을 때 흉터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아물어버린 상태잖아요. 더 이상 새살이 나지 않는 상태. 그래서 이 흉터 자체를 이렇게 침으로 찔러주는 게 아니라 이 흉터 모양대로 가장자리에서부터 침을 찔러 넣어줘서 흉터의 아래쪽에 있는 콜라겐 같은 거를 끊어서 이 흉터의 아래부터 살이 이렇게 차오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시술 직후에 보면은 흉터가 만약에 이런 모양이에요? 그러면 이 안에를 찌르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를 찌르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대로 피가 맺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시술을 받은 첫날에는 세안 금지고 다음날부터는 뭐 샤워나 세안, 화장까지 다 가능하고요. 화장을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술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피가 맺혀 있고 그 상처가 난 상태라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일주일 정도는 좀 화장을 많이 두껍게 하셔야 될 만큼 피 맺힌 자국들이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.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놓은 게 아니라서 제가 마음대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.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대신에 가격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았을 때는 흉터 개당 혹은 면적당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흉터가 뭐 몇 개 안 되고 좀 여기저기 모여 있으신 분들은
흉터 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고, 또 저처럼 흉터가 많은데 한쪽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분들은 면적당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처음 상담 시에 추천받았던 건 6회인데 저는 6회는 좀 가격도 부담스럽고 이게 효과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6회를 끊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3회만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3번을 2주 간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총 시술 기간은 6주 정도가 걸렸고요. 아무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달 정도는 계속 피부가 조금 지저분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야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술 전후 사진과 그리고 1년 후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술 전 상태인데요. 일단 평상시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흉터가 왼쪽 볼 쪽에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 편이었어요. 흉터가 많긴 했지만 가장 신경 쓰였던 흉터들은 깊지는 않지만 약간 네모난 모양의 넓은 박스형 흉터, 그리고 크기는 작지만 가장 깊은 송곳형 흉터, 그리고 그 옆에 약간 가로로 긴 형태의 흉터,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신경 쓰였던 흉터였어요. 특히 빛이 한쪽으로 왔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이게 흉터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더 심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면 3회차까지 시술이 다 끝나고 3주 정도 지났을 때 어땠는지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화장 전 모습인데 정말 그 전의 흉터들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? 자국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한데 모든 흉터가 그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차오른 듯한 느낌이고, 화장을 안 해도 많이 도드라지지 않고 그냥 큰 모공 정도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. 딱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개선된 게 한눈에도 확 보이잖아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만족을 했던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그 해당 영상 댓글로 몇몇 분들께서 새살찜 시술을 받으면 그 당장은 붓기 때문에 차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붓기가 빠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과연 그랬을까요? 지금 새살찜 시술이 끝나고 1년 3개월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. 지금 상태가 어떤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? 지금 현재 상태이고요. 왜 제가 보기에는 현재가 더 많이 차오른 느낌일까요? 새살찜 시술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그 사이에 피부에 어떤 시술도 받은 적이 없어요. 피부과 시술을 아예 받지 않고 진짜 그냥 홈케어로만 관리한 상태예요. 저도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확실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시술 직후, 시술 후 3주가 지난 그때보다 확실히 지금이 더 매끄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저도 사실 지금 좀 놀라운 상태예요. 시술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시술 때 그 이후에 몇 달간은 계속 차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생크림을 열심히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안 믿었어요.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생크림을 꽤 그래도 좀 발라주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그 이후에도 꾸준히 차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흉터들이 뭐 100% 차오른 건 아니에요. 아직도 자국은 조금씩 남아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눈에 좀 덜 띄는 그런 수준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이제 받았던 부분이 요쪽 부분이거든요.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살짝 뭐 이렇게 자국들이 보이긴 하지만 막 그렇게 엄청 송곳처럼 패인 것 같은 느낌은 많이는 안 들죠? 예전에는 이쪽 부분 흉터들이 깊고 너무 많아서 거기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 굉장히 심했던 여기 흉터가 차오르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다른 흉터들이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쪽에 패인 그런 느낌? 약간 둥글게 좀 전체적으로 패인 롤링형 흉터라고 하죠. 그런 느낌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고 또 여기에 있는 이런 좀 짜잘한 흉터 같은, 예전에는 이 흉터 때문에 진짜 다른 데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
확실히 여기가 신경이 안 쓰이고 이런 데가 더 보이는 걸 보면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 새살찜 시술을 얼마나 만족하는지, 돈 아깝지 않은지, 후회하진 않는지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일단 저의 만족도는 결과만 보자면 100% 만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또 다른 피부과 시술 비용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그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, 개인적으로는. 그리고 평생 가지고 가야 됐던 여드름 흉터를 좀 덜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저는 정말로 만족을 하고요. 처음에 추천받았던 6회를 다 했으면 지금 훨씬 흉터들이 덜 보이고 더 매끄러워졌을 것 같기는 해요. 그치만 비용이 부담돼서 딱 4회만 했는데 저는 이 정도도 정말 만족을 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 제가 시술받았던 그 똑같은 부위를 다시 시술 받진 않을 것 같아요. 웬만하면 다른 부분이면 모를까. 그리고 롤링형 흉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듣기로는 롤링형 같은 경우는 프락셀이나 다른 시술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. 그치만 저 같은 송곳형, 박스형 같은 그런 흉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시면 한 3번 정도 받으신다면 엄청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게끔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흉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매끄러워지는 건 진짜 바라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좀 덜 도드라져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. 저도 그랬고요. 너무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저처럼 한 3번 정도 받아보시면 고민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 이렇게 저의 새살찜 1년 후 모습과 후기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혹시 새살찜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만간 새살찜 Q&A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